안녕하세요. TBCC 아나운서 김칸입니다. 오늘은 블루콘의 CEO이신 사브리나 킴 대표님을 모셔놓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명절을 보낸 것 같아요. 한 4, 5년 만에. 그래서 오랜만에 방콕 했습니다. 되게 좋으셨겠다. 네. 오늘 10월 14일에 세계 최고의 리더들을 모셔놓고 힐튼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 준비 때문에 바쁘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10월 행사뿐만이 아니라 9월 말에 또 대시하고 하는 대시 컨벤션에서 유럽에서 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끝나자마자 또 10월 14일 날 행사가 겹쳐져 있어서 많이 바쁘네요. 아, 네. 그 대표님과 블루 글로벌 파트너 그리고 블루콘에 대해서 소개를 또 길게 한번 자세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홍콩에서 이제 홍콩대에서 MBA를 마치고 그리고 홍콩에 있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맡았던 게 이제 코퍼레이트 이벤트 쪽 회사의 기밀 문서를 주로 다루는 거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접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블록체인 업계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매료되어가지고 바로 이쪽 업계로 들어오게 됐죠. 저희 블루 글로벌 파트너스는 페이먼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저희 이 기술력을 접목해서 블록체인 쪽에다가 이 기술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많이 커지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 저희가 블루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출범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블루콘이 출범을 할 때에도 사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업계에서 페이먼트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데들이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몇몇 프로젝트들인데 저희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게 그쪽에서 주로 진행하는 방식은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접목을 시켜서 해요. 그런데 비자 마스터를 접목을 시키더라도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월렛을 연결을 해서 크립토의 밸런스, 그러니까는 잔액을 체크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캐시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렉트로닉 카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카드로 이렇게 생겨서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비자나 마스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월렛이나 다 연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는 마치 하나의 콜드 월렛 같은, 그래서 그것도 사실 크립토로 바로 결제를 하는 수단은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가맹점을 모집을 해요. 한 명 한 명 이제 한 군데씩 찾아가가지고 모집을 하고 나서 그쪽 가맹점에서는 이 코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비자 카드를 쓰지만 사실 비자의 기존 금융망을 바로 활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카드를 쓸 뿐이지. 그래서 기존에 많은 페이먼트 업체들이 있는데도 코인이 사실 상용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이 생태계에 저희 블루콘이 접목이 되면은 생태계 자체가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이제 유명한 업체들한테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수요를 알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저희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그 기존에 있는 페이먼트 회사들하고 다른 이유가 저희는 엑소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엑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연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기존 금융망하고 기존의 블록체인의 코인 크립토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월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이 플랫폼을 이제 P2P로 거래소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만약 유저라고 하면은 거래소에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그 리지스터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자기 월렛하고 자기 계좌하고 저희 블루콘 카드를 연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희 카드는 거래소 안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동이 된 후에 이 유저가 해외 세계에서 어디나 비자 카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가맹점에서 바로 신용카드 그냥 쓰듯이 쓰게 되면 거래소에 있는 본인의 자산, 크립토가 실시간 가격으로 바로 차감이 되고 그 가맹점에서 받는 것은
피앗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화폐처럼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출범이 되면은 사실 코인의 완전한 상용화죠. 그래서 블루콘은 사실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고 이제 뒷단에 있는 그 저희 기술 관련된 프로그램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유저들한테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신용카드 쓰듯이 똑같이 코인을 전 세계 어디서나 수월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로 출범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블루콘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크립토의 실물화 카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때까지 저희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역할을 플랫폼이 이렇게 호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블록체인과 기존 법정화폐 사이에서 이렇게 변환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아무도 그런 거를 만들어내지를 못한 거였죠. 정말 간단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블루콘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된 네,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블루콘 서울 서밋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핀테크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IFIC가 곧 네. 10월 14일에 개최된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행사는 사실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엑소 플랫폼의 0.5 버전을 이제 이미 완성을 시키고 1.0 버전을 론칭시키면서 그 기념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중국 정부와 함께 중국과 뭐 홍콩, 뭐 일본, 마카오 등지에서 이제 행사를 크게 진행을 했던 피닉스라고 하는 업체의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론칭을 앞두고서는 같이 행사를 주최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두 회사의 큰 인맥들을 다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블루콘 같은 경우는 진짜 복이 많게도 해외에서 이제 그 여러 큰 업체들을 파트너로 다 삼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비트코인 캐시 아니면은 이오스, 대시 그리고 온톨로지, 네오, 뭐 제네시스 이런 회사들의 그 인정을 받고 파트너로 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이제 론칭을 앞두고서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다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인맥들을 만들면서 이분들을 서로 다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이제 플랫폼을 론칭을 하면서 그분들을 다 서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블루콘의 욕심보다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나름 유명하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서로 더 많이 알아가고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저희 이번 서울 행사입니다.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글로벌 리더분들, 뭐 키아나 샥이라든지 뭐 리준 같은 분들을 모시게 됐는지 혹시 친분이 따로 있는 분도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업체들하고는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제 기술이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뒤에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친구가 되고 도와주고 싶다. 블루콘이 하는 거라면은 지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빈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그냥 동생처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블루콘이 한국에서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와가지고서는 지지를 해주겠다라고 했고 키아나 같은 경우도 디지피넥스하고 이제 저희가 만나자마자 바로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때 그냥 그날 바로 언니 동생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디였지?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였나? 하이난 갔을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하이난에서였구나. 그때 만나서 그 이오스의 이제 CTO라고 하는 그 분이 저희 기술을 얘기하니까 기술에 너무 관심 많다. 본인도 이제 기술적으로 워낙 그쪽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접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대화가 잘 통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요. 다운페이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서는 그분한테도 아니 한국에서 너 유명하다면서? 그랬더니 야 네가 한국 사람인데 네가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모르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가갔더니
본인들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심 없이 그냥 다가와서 이렇게 친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쉽게 받아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운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 분들이 연락을 하면 답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요청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업계 들어와서 사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얻고 나서 보니까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었더라고요. 네. 정말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고 네. 그만큼 블루콘의 기술이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받았다는 네, 네. 얘기도 되겠죠. 이 대표님께서는 미모가 굉장히 출중하신데 맞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주역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 블록체인과 이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업계에 들어왔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금융권과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블록체인 업계가 워낙 호황이었는데도 세계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 업계에 페이먼트라고 하는 걸 한 가지를 제공을 해줘서 코인 자체를 상용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블록체인 업계도 커지고 또한 이 전통 금융권에서도 블록체인의 강점인 속도, 안전, 뭐 투명성 이런 것들이 접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서로 윈윈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기존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 업계에 뛰어들면서 기존 금융권과 블록체인을 연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쪽 업계가 훨씬 지금보다 몇 배로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선 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나고 연말로 가고 있는데 2019년 남은 연말 동안의 계획이라든지 내년 2020년의 계획도 정말 궁금하네요. 네, 저희에게는 지금 올 연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온 플랫폼의 상용화를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 디지피넥스에서 지금 베타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모 비디오를 저희 9월 말에 이제 대시 컨벤션에 가가지고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10월 달에 저희 행사를 하면서 디지피넥스에서 메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블루콘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베타 테스팅이 완벽하게 다 끝난 후에 바로 디지피넥스의 모든 유저들에게 블루콘 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월렛이 있고 거래소가 있는데 이제 양쪽에서 다 저희 플랫폼에 인스톨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적용해야 될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들을 완성하는데 저희 올해를 거의 다 보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오피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도 저희가 다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게 워낙 큰 거래소다 보니까 그쪽에서 베타 테스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디지피넥스에서 진행을 하고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이제 더 큰 곳으로 다시 상용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블루콘이 신기한 게 제가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도 한국 쪽으로도 한국 시장도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 쪽으로 많이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와, 정말 그 블루콘의 상용화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블루콘의 대표님 사브리나 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